자, 268페이지 조직의 기초 이론. 자, 일단은 서론 파트의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조직이론도 이제 조직이론의 계급을 하는 게 있어요. 고전과 현대, 뭐 신고전 이렇게 나오는데 고전과 신고전을 비교하는 문제, 그게 C급이고. 자, 2번 보세요. 거시 조직 이론의 특징에서 별표 3개 나왔죠. 아까 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론 출제에서 한 문제 거론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에 민츠버그의 조직이용 나왔는데 별표 3개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3개. 그 4번에 네트워크 학수조직. 이건 아까 제가 유기적 구조를 대표하는 것들이 1위에 들어간다고 이거. 이것도 출제 빈출 A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서론 파트에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조직이 무엇인가. 맨 앞에 개념부터 나오고 있는데, 자, 개념 여러분들 고전과 현대 구분하지 마시고 하단에 일반적 의미 나온 거 봐.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가 있다. 구조는 뭐 총무과, 영업과 구조예요. 의사결정권이 한 사람한테 집중된 구조냐, 다수한테 나눠진 분권적 구조냐, 이게 구조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구성은 있어야 되겠지.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계를 얘기할 때는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선을 얘기해.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선 경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환경을 갖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들의 집합체를 보통 조직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자, 그럼 그 밑에 조직이론의 계부에서 그 왈도가 파악한 3원적 계부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고전과 신고전 자체가 나왔고 현대 나왔죠. 고전과 신고전의 분기점은 1930년대야. 그리고 신고전과 현대의 분기점은 5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전 쪽 조직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테고, 이번에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나오죠, 밑줄. 나중에 배워. 케일러가 얘기한 과학적 관리론 자체의 근거와 조직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의 조직 이론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면은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 자체를 묻는 거랑 거의 유사하고, 그다음 1번의 환경 자체는 여러분들 고정된 환경으로 파악하는데, 여러분 환경이 고정되어 있으면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개방체제라 그래, 폐쇄라 그래. 폐쇄체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1번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8번에 수직적 계층제라고 나오죠. 그다음 이콘에 놓고 기계적 구조, 이코로 관리호제라고 적어놔. 수직적 계층제 이걸 얘기하거든. 이런 조직 구조의 형태를 기계적 구조. 아까 이것은 배보에 관리호제가 이를 대표한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신고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또는 2번에 인간관계론 밑줄. 인간관계론. 나중에 인간관계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호동공장에 대한 실험을 대상으로 한 것을 얘기하는데,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중시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조직관리 하자고 그 것이 신고전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고전과 신고전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면 뭐하고 뭐를 비교하냐면은, 여러분 교재 앞으로 쭉 넘어가서 잠깐 좀 볼까? 페이지 71페이지. 71페이지. 맨 위에 과학적 관리과 인간과의 차이점 비교한 박스가 나오죠. 어디다 과학적 관리에다가 고전적 조직이라고 적어놓고 인간관계를 신고전적 조직이라고 적어놔. 그 비교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똑같이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 순환적 강의 앞에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이거 뭔가를 생각할 필요 없고 양자 비교하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원위치에서 269페이지 현대 조직이론 나온 거 보자. 자, 현대로 환경이 급격한 변화의 환경으로 해석을 해. 그리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다 보니까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고려를 해야 돼.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을 개방체제라고 언급을 하거든.
이번에 종합적인 접근이야. 어떤 한 시각만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 갖고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시각. 쭉 내려가서 그 8번에 수평적 장 방향 나온 거 있죠. 다 유기적 구조로 좋아. 유기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장 방향은 이거야. 직사각형을 얘기하는 게. 일단 그게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그게 정리가 됐으면은, 그 밑에 현대 조직이론의 재학파에서 거시 조직이론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70대 전후부터는 환경 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 현상을 연구하는 이론들이 탄생하는데, 이걸 몽땅 묶어서 거시 조직 이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박스는 크게 결정론과 임의론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좀 들어보자. 일단 듣기만 하세요. 어떤 결정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어떤 현상의 발생에 따른 반드시 선행원이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햇볕이 눈을 찔러서 눈을 깜빡거렸다. 그 눈을 깜빡거리는 원인은 선행원이네. 햇볕이 눈을 찔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다. 반드시 선행원이 있다. 이걸 보통 우리는 결정론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결정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조직을 수동적 입장에서 해석한 것을 보통 결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조직을 능동으로 파악한다, 수동으로 해석한다?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동적 입장. 근데 이제 이쪽에 나오고 있는 임의론은 거꾸로야. 조직 해놓고 가려놓고 조직 관리자 가로 닫고 조직이나 조직 관리자의 능동성을 강조한 게야. 그러니까 조직이나 조직 관리 능동적 역할에 의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제압하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얘기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개별 조직, 조직군 나왔는데 그거 구분하지 마세요. 헷갈리기만 하니까 그냥 결정론을 대표하는 것들 그 체제 구조론적 관점 안에 상황 적응론, 그 밑에 자연 선택적 관점 가로 안에 조직군 생태론 제도와 조직 경제학이 있고 임의론 자체를 얘기하고 전략적 선택, 자원 이전론, 공동체 생태학 등은 임의론을 대표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 형태 가운데 출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상황 적응론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자연 선택적 관점 보시면은 조직 경제학으로 나오죠. 이것도 출제에서 나오고 있고, 임의론적인 측면에서 그 전략적 선택으로 나온 거 있죠. 자원 의존으로 나온 거죠. 이것도 출제에 나와요, 여러분들.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 천천히 좀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이걸 또 어려워해. 그래서 요 가운데 일단 여러분들 말초신경 정도만 자극하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쪽으로만 접근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심화된 내용들은 다음번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게요. 그때 또 심화된 내용들을 언급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정리할 것은 상황 적응론부터 먼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271페이지. 자, 중간에 쌍가루 2번에 상황 적응 모형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구조적 상황론이라고도 얘기하죠. 상황 적응 모형, 구조적 상황 이론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냐. 뭐 집권적 구조를 만든다, 분권적 구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조직 구조의 설계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파악하는 거야. 이 상황을 대표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 들어가는 게 일단은. 환경이 일단 상황을 대표해. 물론 이제 상황에는 환경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의하여 조직 구조가 바뀌는 거니까 조직을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적 입장. 그래서 이것은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결정론이죠. 그래서 결정론.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의의 세 번째 줄 즉 나온 거 봐. 조직이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 조직화의 방법은 조직구조의 설계 방법을 얘기해. 조직구조의 설계 방법도 달라진다고 보는 것들. 지금 상황적 모형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그럼 상황에 따라 조직구조의 설계를 달리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최선의 설계 방법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조직구조의 설계는 상황에 의하여 바뀐다 그랬잖아.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지. 그래 안 그래요? 영어과 만든다, 청어과 만든다, 뭐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 그럼 그것들은 여러분들 고정불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고객도 많고 여러분들 중간에 경쟁력도 많고 그럴 때는 영업하는 팀들이 많아져야 되겠지만은 그럴 필요는 여러분 없다 그러면 영업팀을 국소화를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직구조 설계는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조직구조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결정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네 번째 줄 중간 또한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유일한 최선의 방법 one best way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파악합니다. 않는다. 그러면 조직의 성과는 조직의 내부 구조와 환경과 밑줄 아이소몰피 이질 동상이라고 나와나 일단 밑줄 이질 동상과의 관계를 확립할 때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효과적인 방법은 있다고 파악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다? 효과적인 방법. 둘째, 어떤 조직관리 기법도 모든 상황화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셋째, 조직의 환경적 성에 적합한 조직 효과성은 제고. 넷째, 중범이론 구축 밑줄 인간 복잡한 인간까지 정리. 복잡한 인간까지 정리.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4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347페이지. 하단 박스에 조직구조의 변수, 상황의 변수라는 게 나오죠. 이것은 조직구조의 설계는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그랬죠.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자. 상황과 구조로 막연하잖아. 그래서 상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구조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몇 개로 한정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거야. 실증적 연구는 경험을 토대로 연구하는 거야. 내가 직접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를 알고 싶고 회사 직접 방문해서 회사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걸 실증적 연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실증적 연구를 하는 것을 중범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범위? 중범위. 다시 보자. 상황이라든가 구조는 막연하다. 범위를 좀 몇 개로 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상황 변수 3가지 나왔고 구조 변수 3가지 박스에 나와. 그걸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을 중범위라고 그러는데 상황적 모형 그런 중범위 이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 구조의 3대 변수가 옆에 나왔어요. 거기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 3가지가 나왔고 그다음에 상황의 3대 변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거기 대규모, 규모, 일상적 기술, 불확실한 환경. 그래서 규모, 기술, 환경을 상황의 3대 변수라고 이해합니다. 여기부터 출제에 나와서 조직 구조의 3대 변수, 상황의 3대 변수 올바르게 연결한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럼 그 구조의 복잡성을 얘기할 때는 복잡성은 조직의 쉽게 분화의 정도를 얘기해. 적지 마세요. 여기 보자. 조직 구조의 복잡성은 뭘 얘기한다? 분화의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워낙은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알면 돼. 하나는 수평적 분화가 있고 수직적 분화가 있어요. 수평적 분화란 말은 뭐냐면은 쉽게 분호파야.
업무를 계속 쪼개 나가는 걸 얘기해. 쪼개 나가는 거. 자, 맥도날드에서 여러분들 햄버거 판매한다고 햄버거 판매하는 것들을 쩔어봐. 제일 먼저 고기 다지기, 옆에 고기 여러분들 볶기, 옆에 고기 동그랗게 만들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하는 거야. 옆에 야채 여러분들 다지기, 옆에 빵 갈르기, 옆에 빵에다가 고기를 넣어놓기, 옆에 여러분들 야채를 넣어놓기, 옆에 케찹 치기, 뚜껑 닫기, 포장하기, 판매하기. 나눠서 안 나눠서. 그걸 수평적 분할의 정도가 아주 높아진다, 복잡성이 높아진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적 분할을 얘기할 때는 계속 계층을 만들어가는 걸 얘기해. 계속 계층을 계속 만들어가는 걸 얘기해. 자, 그럼 제가 여기 보자. 그러면 먼저 대규모, 규모가 뭔지 알죠? 규모가 커질수록 그럼 조직의 형태는 계층의 수가 늘어나고 분업도 발달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거기 정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기적으로 정의 관계에다가 높아진다. 이렇게 높아진다. 이렇게 높아진다. 자, 그리고 교재 앞쪽으로 한 장, 페이지 345. 맨 위에 복잡성이란 분화의 정도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래서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좀 전에 얘기해서 안 했어요. 두 가지만 가져오라 했어요. 그거 얘기한 거야. 다시 여러분들 원위치. 그래서 일단은 복잡성 알았고, 두 번째 공식화란 말로 하죠. 공식화는 쉽게 얘기하면 적어보자. 문서화, 법규화. 문서나 법규를 중시하는 걸 얘기해. 자, 문서나 법규를 중시하는 것을 우리는 공식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규모가 커질수록 법규의 사용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냥 상식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구성원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행동을 통제를 해야 돼. 그 법규를 강조하고 계속 규칙을 만들어가겠지. 업무 처리도 구두로 바뀌어, 문서로 바뀌어. 문서로 바뀌는 거예요. 구두는 이제 못해. 문서로 계속해서 옮기고 해야 돼. 그러니까 공식화의 정도가 높아지겠죠. 정의 관계. 됐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5명이 있고 3,000명이 있어. 어느 게 집권하기가 쉬워? 5명. 그래서 소규모로 갈수록 집권이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집권화 반의 관계. 됐어요? 그 다음에 일상적 기술 나왔죠. 일상적 기술을 단순한 기술이라고 그래. 단순한 기술. 자, 여러분 거기 들어오고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아까 제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판매하는 내가 뭐 하냐? 고기 다지는 거만 해. 고기 다지는 거. 더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어떻게 나눠? 나눌 수가 없어. 고기 다지는데 어떻게 나눠? 고기 다지는 것만 하는데. 그래서 나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상적 기술, 단순한 기술 사용하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 복잡성 반의 관계. 복잡은 계속 나누는 걸 얘기해. 나눌 수가 없다 이게. 반의 관계. 위에서요? 일상적 기술은 공식화하기가 쉬워 어려워? 굉장히 쉽잖아. 일상적 기술은. 여러분들 어려운 기술은 공식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단순한 기술은 공식화하기가 쉽지. 그래서 정의관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 들어보자. 일상적 기술은 집권하기가 쉬워 어려워? 쉽죠. 분권도 쉬워 어려워? 분권도 쉽지. 쉬운 기술이니까 부하한테도 나눠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 물음표란 말이에요. 상관관계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환경. 여러분 여기 보자.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돌발적이야. 이럴 때는 여러분들 물어볼게. 계층을 계속 나누는 게 좋아? 좀 통합하는 게 나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배추 파는 사람이 있고 여기 생선 파는 가게가 있어. 각각 다른 일을 해. 근데 생선 파는 가게에 갑자기 손님이 폭주했어. 그럼 배추 파는 사람이 생선 가게에 도움을 주면 좋아 안 좋아? 좋은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생선 파는 기술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생선 머리치고 뭐 그것도 알아야 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둘자 할 줄 아는 것은 복잡이야, 통합이야? 통합이죠. 두 개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분화가지나 통합이 다 할 줄 알아야지. 그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지. 가서 일도 도와주고 막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성 반의 관계야.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분화가 아니라. 이해했어요? 불확실한 게 탄력적 대응학에서는 법규를 강조해야 돼. 법적인 것은 약간 좀 무시해야 돼. 무시해야 돼. 공무원한테 가서 지금 여러분들 급해 죽겠는데 빨리 어머님, 아버님, 뭐 병원 가서도 마찬가지야. 빨리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전에 원무과에서 하는 얘기가 가니까 응급실에서 원무과에 등록하고 뭐 하시고 돈 갖다 띄우려시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마시가 안 가. 마시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확실한 환경하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공식화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반의 관계. 알았습니까? 불확실한 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실무인들한테 많은 권한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스스로가 가론 갖고 대응하지. 권한이 없으면 위에다 보고해야 돼. 보고하면 한참 절차가 걸려, 안 걸려? 절차가 한참 있다가 걸린다고.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된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청 같은 경우에도 승진시험 봐서 5급이 돼. 6급, 5급 배우는데 승진시험은 행정학 시험 봐야 돼. 근데 무슨 구청에서 무슨 구청에서 승진 특강해달라고 직접 연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줬는데 특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특강 비용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 일주일 전화 안 되면 전화를 했지. 왜 특강비를 왜 안 보느냐니까 교수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게 절차가 복잡해서 이렇게 사인 받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났는데 한 달 만에 돈이 들어왔어. 다음번에도 또 연락이 와서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뭐 그거 미쳤다고 그 짓 하고 있어요. 나랑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보자. 너 법규말을 강조하면 뒷북 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공식과 반의 관계죠. 그리고 이제 분거라 반의 관계, 직거라 반의 관계고. 그래서 봐봐, 반의 관계는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야. 그래서 반의 관계 낮아진다. 적어놓으세요. 반 낮아진다. 그럼 이렇게 복잡성도 낮고 공식화도 낮고 직권화도 낮은 조직 구조를 뭐라 그러냐? 거기다가 유기적 구조라고 적어놔. 유기적 구조. 거기 맨 밑에 복잡성 반, 공식화 반, 직권화 반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불확실한 환경화에서는 유기적 구조가 어울리는 게야? 기계적 구조가 어울리는 게야? 당연히 유기적 구조가 어울리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뭐 정정, 반, 뭐 반부정 그게 쭉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현재 보세요. 대규모 조직으로 갈수록 경우에 따라 집권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없어? 예외는 있는 게 예외는 100% 분권이 아니야. 예외적으로 집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정정정 반반반 나온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다시 원위치. 그래서 상황적 모형 보시면은 다 특징 나온 거 봐. 최선의 방법 없다. 효과적인 방법 전제한다. 그런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와서 특징의 첫 번째. 그 말 이해했습니까? 자, 이거를 간주하고 또 하나 다시 보자, 여러분들. 아까 거기 잠깐 보자. 몇 페이지냐? 하여간에. 좀 전에 봤던데. 잠깐 펴보세요. 347페이지. 자, 하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박스 봐봐. 대규모 조직으로 갈수록 조직은 복잡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효과적이야? 낮아지는 것이 효과적이야? 응? 그렇죠. 높아진 게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갈수록 구조의 복잡성은 높아지는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지. 이걸 뭐라냐면 아까 얘기한 이질동상, 아이소몰피란 말을 쓰는 거야. 다시 원위치. 의의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끝에 내부 구조가 환경과 이질동상,
아까 여러분들 환경이 요구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복잡성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런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여러분들 물어보자. 복잡성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잖아. 그럼 조직 구조를 이렇게 낮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질 동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환경에 적합하게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을 이질 동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질 동상을 구조 동일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란다? 구조 동일성. 그래서 내부 구조가 환경과 이질 동상, 동일성을 띌수록 여러분들 효과는 제고된다, 성과는 좋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말 이해했습니까? 그 말이 좀 어려워요.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자. 결론적으로 상황 적응 모형은 자 그대로 보자. 조직 구조의 설계는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고 결정이 돼야 한다. 다시 보자. 선생님 보세요. 다시.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고받자. 주고받자. 뭐 얘기다 말한다. 어? 지금 뭐 얘기다 말았어요? 다시 보자면 거기 347페이지에 그 박스 나온 거 있죠? 박스 나온 거 있죠? 박스 나온 거. 그래서 조직구조의 3대 변수, 상의 3대 변수 다 외워야 한다. 구조의 3대 변수에서 공간의 복집, 공식과 복잡성 직고라. 그다음에 상황의 3대 변수 그러면 규환이, 기환이 형제, 규모, 기술, 환경, 규환이, 기환이 형제 이렇게 외우면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에는 상황의 변수에 따라서 구조의 형태가 바뀐다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결정론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조직 구조 설계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조직을 분화하든 공식화를 높게 하든 낮게 한다 이런 것도 다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결정론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결정론을 비판하는 이론이 탄생해. 야, 웃기는 개소리야. 너 상황적 모형 잘못 알고 있어. 비판한 이론이 탄생하는데 그 비판한 이론이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270 이 페이지에 상단에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나오죠. 이건 이제 비판하고 만든 게야. 차일드라는 사람이 이게 이름도 재밌어. 학자가 애새끼야. 차일드. 건방진 녀석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전략적 선택 이론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상황 적응 모형이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이들은 이런 얘기에 조직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고 환경 자체에 대한 그 대응책도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직 관리자라는 사람이 있잖아. 관리자의 능동적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구조를 직권적 구조, 분권적 구조로 만들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에 의하여 조직 구조가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관리자의 능동적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구조가 만들어지고 환경에 대한 대응 방법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 이론은 그러면 조직 관리자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한 이론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임의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론이 아닌. 뭐라 한다? 임의론.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보지 마시고. 자, 1961년도 5.16 군사 쿠데타의 정권을 장악한 양반인 박정희 씨 아니야?
그 박정희 전직 대통령 자체는 정권을 장악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자 물어보세요. 자신의 권력을 지속적,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영구적으로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를 오래 원치 않아. 원했잖아. 그래서 뭘 만들어? 일단은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정보조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다 민간단체들 다 사찰하고 감시해야 하네. 감시했잖아. 그렇죠? 또 유신헌법 개정해야 하네. 유신헌법 개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영구집권을 만들잖아. 대통령도 여러분들 어떻게 뽑아? 민중선거가 아니야. 여러분들 통일주체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 간선제로 뽑아.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국민투표 직접 선거를 뽑잖아.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아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 3분의 1은 또 국회에서 임명을 해. 그러니까 이것은 뭐 대통령이, 나머지는 다 국회 임명이다 보니까 이거 몽땅 다 뭐냐면은 쉽게 얘기할 때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여간에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유신헌법 개정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만들었다? 중앙정부 만들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누가 만든 게야? 관리자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지속적, 안정적, 자율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또 물어보자. 여러분들 지금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얘기할 때도 과거에 여러분들 트럼프가 보는 관점하고 바이든이 보는 관점이 같아 틀려. 틀려요. 과거에 여러분들 박근혜가 봤던 관점하고 전 문재인 정부가 보는 관점 같아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들. 틀려요. 미군 철수 문제를 갖고도 여러분들 보는 관점이 틀려. 여러분, 노무현 정권 때는 미군 철수하라 그랬어요. 미군 철수, 노무현 정부는. 보는 관점이 틀려요. 박근혜 정부 와서는, 이야, 무슨 철수냐. 이명박 정부 무슨 철수냐 이렇게 나왔잖아.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자, 지금 아프가니스탄 누가 집권해? 탈레반. 요즘 나오잖아. 탈레반이 뭐예요, 여러분들? 탈레반은 이 이슬람교의 아프가니스탄 율법 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저항단체를 만들어. 정부 저항단체. 학생운동을 했던 애들이 그걸 만드는 게야. 이제 그 집단 자체, 근데 이제 무슬람교 자체를 얘기할 때는 평화적인 시위, 평화를 토대로 한 해결이 아니라 항상 한 손에는 뭘 들어? 법정과. 한 손에는 뭐를? 칼을 들잖아. 그러니까 이 율법학교 학생들 자체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여러분 학생들 얘기했던 선생들 주식으로 단체가 만들어진 게 커진 거야. 그러니까 커지니까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정부 자체를 얘기했던 친미 정부였고 미국에서부터 여러분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정부 운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게 지금 반정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테러를 한 거지. 그러니까 테러 단체 그러면 뭐가 나와? 탈레반이 나와. 탈레반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9.12 테러를 야기한 데가 누구야, 여러분들? 빈라덴, 오사마 빈라덴. 오사마 빈라덴 자체가 알카에다라고 하는 테러 단체를 여러분들 저쪽으로 움직였거든요. 알카에다들이 지금 얘기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쪽으로 피난을 가. 그래서 피난처를 제공해줘. 그래서 미국이 앞서 가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해가지고 빈라덴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탈레반 남은 애들 자체를 여러분들 색출하기 위해서 미군이 개최되어 있는데 사막지대에서 여러분들 미군 자체가 주도해서 여러분들 색출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동안 약 10년 동안 여러분들 10년이 뭐야?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20년 동안이죠. 2001년도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쌍둥이 빌딩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미군이 거기다 쏟아부은 게 10조 달러예요. 10조 달러. 10조 달러. 10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1경이야, 1경. 1000조가 아니라 1경. 그러니까 엄청 든 돈을 쏘아본 거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건 진짜 밑반동이 물 붓기도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정부 때 철수 계획을 세우다가 지금 철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군 철수가 그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군 철수한 게 뭐 중국을 견제하기 저쪽으로 오는데 그게 아니라 철수한 건 이렇게 철수된 건데. 뭐 애간에 얘기해보자. 탈레반 시각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중국에 있는 여러분들, 누구야, 여러분? 지금 걔 누구야? 중국 주석이 바른 관점하고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트럼프, 바이든이 바라보는 관점은 틀리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관리자의 능동적 절직인 판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택이 되고 결정된다고 박은 이 이론이에요. 이게 바로 270페이지 전략적 선택 이론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보자.
상황 이론이 강조하는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만이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즉 관리자들은 오히려 조직 내 자신의 지배와 통제를 계속 유지하기에 거기 권력, 자율성, 안정성을 추구한다. 박정희 정권. 따라서 조직의 구조는 효과성보다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높다. 그 밑에 중간에 그러므로 전략적 선택 이론은 조직 관리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판단에 의해 구조가 형성되고 환경에 대한 대응 방법이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 이게 전략적 선택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보자. 전략적, 선생님 보세요. 전략적 선택 이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그거 중요하다. 근데 조직은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가 다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나의 생존에 필요한 희소 자원을 갖고 있는 환경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이론이 자원 의존론이에요. 근데 하나 유의할 게 희소 자원을 갖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를 맺는다. 왜? 의존하기 때문에. 근데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맺냐? 조직이 능동적으로 선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행정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뭐 행정법 그런 지식이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스스로 그걸 확보할 수가 있어 없어? 스스로 확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고시학원을 선택을 한 게 아닌 거야. 한 거지. 그러면 지금 얘기한 고시학원은 인천 주안에 있는 인천 행정고시 학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평에 가도 학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부평에도 학원이 2개인가 3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전철 타고 늘왕제까지 가는데 직통 타고 가면은 30분이면 가, 안 가? 아, 갑니다. 늘왕제 학원이 있어. 근데 여러 개 학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디서 가게요? 인천 행정고시 학원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왜? 인천 행정고시 학원 선택을 누가 칼들이 대고 여기 선택해 하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럼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 갖고 한 게 아닌 거야. 한 거죠. 그래서 자원 의존론도 희소 자원을 갖고 있는 환경과 관계를 맺는데 조직이 능동적 자율적으로 선택을 한다. 한다. 그게 또 임의론이야, 결정론이야. 임의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 보자. 페퍼와 살라닉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학자 오지 마시고 저거는 자원 의존론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중시하면서 즉 조직의 능동적 행동을 중시하면서 그 옆에 조직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능은 내부에서 모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은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외부적과 관계를 형성한다. 됐습니까? 그게 개념만 좀 이해해 두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임의론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다시 앞 페이지 상황 적응 모형 배웠고 전략적 선택 이론 배웠고 자원 의존론 배웠어요. 자, 이제 정리할게. 269페이지 하단에 조직 경제학을 또 학습할 거예요. 자, 조직 경제학 자체를 얘기할 때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조직의 현상을 연구한 거야. 그게 조직 경제학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쉽게 말하면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구조를 만드는 것은 뭐에 의하여? 경제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에 의하여? 경제성. 그래서 조직 경제학이야. 다시 보자.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냐 이것은 경제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는 반드시 선행 원인이 있어 없어? 선행 원인 경제성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결정론이야.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그럼 그 현상 자체를 반드시 이게 선행 원인이 있다. 조직의 구조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뭐에 의하여? 경제성에 의하여 선택이 되고 결정되죠. 그래서 이것도 결정론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박스의 결정론에 맨 밑에 끝에 조직 경제학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보자. 조직 경제학은 조직이 발생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의사결정하는 비용의 최소화를 이렇게 나와. 비용의 최소화를 경제성이라고 그러는 게 뭐란다? 경제성. 경제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우된다고 보는 것들. 이게 조직 경제학이에요.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제성이란 단어는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나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야.
근데 이 이론은 효과나 생산의 극대화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비용 극소화에 초점을 둬. 알았습니까? 뭐의 극소화? 비용 극소화. 거기 여러분들 그 내용을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개념의 첫 번째 끝에 의사들은 비용의 최소화란 말로 하죠. 화살표 놓고 효과나 생산의 극대화 X라고 적어라. 효과 또는 생산의 극대화 X, 비용의 최소화 동그라미. 자, 그럼 이를 대표하는 이론은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뭐라는데, 하나가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거래비용 경제학이 있고, 또 하나 조직경제학,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할 것은 대리론이죠. 이걸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리론에 관한 내용들은, 자, 일단은 대리 관계가 무엇인가 선생님이 개념을 얘기해 줄게. 개념만 이해해 두시고, 이따가 또 자세한 얘기를 테니까. 대리 관계는 뭐냐면, 현대 산업 사회 자체는 대부분 계약 관계야. 그럼 계약과 동시에 마스터 주인하고 에이전시 대리인 관계가 성립이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원에 등록했죠? 등록이 계약이야. 계약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주인이고 마스터, 학원은 에이전시 대리인이 되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 법률 문제 사건에 송사사건이 휘말렸다.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계약했어. 여러분들은 주인이고 변호사는 대리인이 되는 거야. 자, 학원과 김인 선생 계약했다. 계약과 동시에 학원은 주인이고 김인 선생은 대리인이 되는 거야. 학원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강의하는 거 아니야. 주인 대리인 관계. 그러니까 현대 산업사회는 몽땅 주인 대리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보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주인 대리인 관계에 근거한 대리에 따른 각종 비용이 발생해. 비용을 극소화하기를 원해, 극대화하기를 원해. 비용 극소화를 원하죠. 그래서 비용 극소화를 위한 어떤 조직 구조의 형성을 강조한 이론이 대리론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다시 보자. 현대 사회는 계약과 근거의 주인 대리인 관계가 형성된다. 됐습니까? 그럼 대리론은 여러분들 다름 아닌 대리 비용의 극소화에 초점을 둔다. 이 대리 비용을 대리 손실이라고도 얘기해. 뭐라 한다? 대리 손실. 대리 손실의 극소화를 위해서 조직이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론, 대리론이에요, 여러분들. 자, 거기 여러분들 내 A 나온 거 봐. 대리론은 위임자가 바로 주인이야. 그의 효용을 위한 일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는 계약이 있을 때 주인, 대리인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위임자는 주인이죠. 자기의 의도대로 대리인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 보수와 같은 유인을 제공하고 대리인의 업무 수행을 감시, 감독하기도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일단은 거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는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 학원하고 선생하고 계약했다. 그건 학원 원장은 학원 강의하는 선생이 학원의 의도로 강의하고 있는지 통제나 감시를 원치 않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호사, 여러분들 계약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변호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변호 활동, 대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통제나 감시하기를 원치 않아. 원하는 거예요. 통제나 감시를 원한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통제나 감시는 쉬울까 어려울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통제를 제약하는 많은 요인이 있어요. 그 통제를 제약하는 많은 요인들 여기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쉬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밥 먹고. 알았냐? 일단은 대리인이 뭔지 알았습니까? 다시 보자. 현대사회는 계약과 동시에 주인 대리인 관계가 형성된다. 주인은 대리를 통제하기를 원한다. 현재 통제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있다. 그걸 분석하는 이론이에요. 그걸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조직 경제학은 조직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연구한 이론이라고 얘기했죠. 물어볼게. 효과나 생산의 극대화의 초점을 둬 비용 극소화야. 비용 극소화 잘했어요. 조직 경제학은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결정론이야. 임의론 같은데 결정론이야. 조직 현상 자체는 경제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정론입니다. 임의론 아닙니다.
자, 그럼 점심 먹고 조직 대리론 파트부터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자.